합층이냐 아니면 2층, 3층이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차이의 복불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핑크바지TV의 핑크바지입니다. 오늘은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 줄여서 광자힐 모델하우스와 현장 방문 후기 준비했습니다. 막상 모델하우스를 다녀와 보니 이번 청약은 엄청난 복불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현장에서 찍은 광자힐의 모습입니다. 이쪽이 101동 방면이고 이쪽 끝에가 118동 방면입니다. 중간에 보이는 이 높은 지형, 이것을 전부 다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요 흰색 부분들이 흙이 아니라 다 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내지 못하고 발파 작업을 통해서 조금씩 깎아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향후에도 요 부분들을 다 이제 깎아내고 이렇게 팽평하게 다진 다음에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광자힐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8-38번지 일대에 총 2878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639세대를 공급하는 단지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조감도가 상당히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101동이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고 118동이 여 뒤에 있는 동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2개 층이 있는 반면 여기는 1개 층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가운데 있는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이쪽으로는 지하 4층과 지하 3층, 이쪽으로는 지하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역 사거리를 기준으로 단지 끝까지는 1km 미만 이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걸음으로는 101동에서부터 광명 사거리역까지는 약 5분 정도 소요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주변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자힐 단지 끝까지 약 950m 반경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서 출발하여 광명 초등학교 방면을 통해서 단지 앞 101동 앞에까지 갔습니다. 다녀온 영상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출구에서 출발하여 단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건너 쭉 앞으로 가다 보면 4분 30초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저는 뒷길을 통해서 배정 가능한 광명 동초등학교를 지나서 단지 부출입구 방면으로 가봤습니다.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동에서 부출입구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까지는 비교적 평지였는데 왼쪽에 보이는 부출입구 방면으로부터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메라가 조금 많이 흔들립니다. 영상 촬영에 미숙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언덕 위로 올라와서 초등학교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차가 얼마나 나는지 이렇게 벽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한 차이를 느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계약에 맞춰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좀 더 언덕을 올라가서 광명 동초등학교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가림막과 학교가 향후에 계단으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현장 영상을 통해서 원래 이곳이 얼마나 언덕이었는지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재개발을 통해서 입주 후에는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급호실 및 방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쪽 방향이 북쪽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타입에서 남서향과 남동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전체 공급하는 세대로서는 3, 4 타입, 3, 9 타입, 5, 1 타입, 이게 비교적 작은 평형의 타입을 제외하면 실제 큰 타입은 몇 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형 타입이 411세대, 59 타입에서 99 타입까지가 228세대를 일반 공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639세대라고 하는 전체 일반 분양 세대는 많지만 3인 가족 이상이 살만한 평형대는 몇 개 안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현장 영상에서도 확인해 보셨다시피 이쪽 방향이 상대적으로 지형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현재 이쪽 연결되는 계단을 만들어 줄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118통에서도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바로 학교로 진입할 수 있고, 다른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학교를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주하게 되면 위험하지 않게 아이들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것이 광자힐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호수 매치도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복불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흰색 부분이 조합원 내지 보류지로 이번 일반 공급에 선택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색칠이 되어 있는 곳만 일반 청약으로 당첨이 될 수 있는데요. 5구 타입의 이상의 평형대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탑층 아니면 저층, 탑층 아니면 저층,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헐적으로 14층에도 당첨이 될 수 있지만 14층 역시도 이렇게 탑층이다라는 사실. 그러다 보니 이번 단지는 청약 경쟁률도 높을 것 같은데, 당첨이 되고 나서 완전 저층 아니면 탑층에 배정되기 때문에 당첨도 좋지만 과연 탑층에 당첨이 될지 안 될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타입별 평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 4타입으로는 A타입과 B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B타입이 상대적으로 서비스 면적이 넓어서 평형대가 조금 더 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1인 가구가 충분히 사용할 만한 평형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실 1에 이렇게 침대를 배치하고 거실 방면으로 수납장 또는 북박이장을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성 있게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B타입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침대를 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북박이장을 위치하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효율성 있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3구 A타입, B타입입니다. 평면도는 3, 4타입과 거의 흡사하며 크기가 좀 더 커졌다는 사실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탁기는 이 공간 안에 타워형으로 위치해야 되고, 이 조그만 공간 안에는 개별 난방기가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51 타입과 59 A 타입입니다. 제가 이 51 타입과 59 A 타입을 함께 비교하는 이유는 51 타입에서 추가적으로 화장실 그리고 드레스룸을 더하고 여기에 방과 거실의 크기가 좀 더 커지게 되면 59 타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비교하기 위해서 두 타입을 가져왔습니다. 51 타입과 59 타입 모두 마통풍이 가능한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3베이 구조 항상 말씀드릴 때 침실 3은 거실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자 힐은 남서향과 남동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침실 3의 위치는 반대인 북동향 또는 북서향으로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71 타입과 84 A 타입입니다. 71 타입은 위에서 살펴본 59 타입에서 좀 더 진화한 형태인데요. 특히 드레스룸이 하나 더 있다라는 점, 그리고 침실 2의 크기가 훨씬 더 커졌다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크기가 좀 더 커져 있습니다. 반면 84 타입은 마통풍 가능한 4베이 구조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상당히 잘 꾸며져 있다는 사실, 다용도실이 훨씬 더 커졌다는 사실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B타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타입은 59 B타입, 71 B타입, 84 B타입이 있는데 점차 이렇게 커져가면서 넓어지는 건 기정사실이며, 차이점을 좀 더 부각해서 말씀드리면 59 B타입보다는 71 타입의 드레스룸이 좀 더 커졌다라는 사실 확인해 볼 수가 있고, 71 타입에서 84 타입으로는 역시 드레스룸이 커졌다라는 거, 그리고 팬트리가 커졌다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84 B타입은 이렇게 거실에 양쪽 창이 있어서 남서향의 84 B타입이라면 남동향의 방향에서도 해가 들어온다는 사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양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A타입은 대지비가 약 2억 원, 건축비 2억 4,200만 원을 합쳐서 분양가는 4억 4,300만 원, 확장비 290만원과 옵션 에어컨을 더하면 최고 분양가는 4억 4,920만 원으로 확인되며, 51 타입은 8억 2,100만원, 59 타입은 약 9억 2천만 원, 71 타입은 10억 600만 원, 84 타입은 12억 5천만 원, 그리고 99 타입은 16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위에서 살펴본 지형을 깎고 깎아서 단지 내 단차를 잘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조감도에서 살펴본 이 주 출입구, 바로 여기인데요. 길에서부터 바로 들어가게 되면 지하 3층이 되고 이쪽 주 출입구로 들어가면 지하 4층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길에서부터 단지 내로 들어가게 되고 단지 내로 올라오게 되면 게스트하우스, 조감도에서 보이는 요 위치가 비로소 1층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위에가 평평하게 조성되기 때문에 단지 내에 들어서게 되면 사실상 느낄 수 없게끔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이 이번 단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입주까지 3년 6개월이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입주는 27년도 7월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24년도 1월이라고 했을 때에 약 3년 6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렇단 얘기는 쉽게 말씀드려서 현금의 가치를 할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 지금의 100만원과 27년도 7월의 100만원은 당연히 가치가 다르겠죠. 이 가치를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현금의 가치를 할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분양가를 3년 6개월 뒤로 할인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명 뉴타운의 많은 단지들이 후분양을 선택함으로써 입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광자힐은 기간을 좀 더 길게 갖고 입주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주변 단지와 비교하여 저렴한 분양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센트럴 아이파크 84 타입을 기준으로 볼 때 평형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왼쪽은 센트럴 아이파크 84 타입의 평면도이고 오른쪽은 광자힐의 84 타입 평면도입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분양가 자체뿐만 아니라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할인해서 보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구 타입 이상, 3인 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5구 타입은 동호수가 복불복입니다. 하지만 이 복불복은 탑층이냐 아니면 2층, 3층이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차이의 복불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첨되신 분들 중에서도 아이고 아쉬워라, 이왕이면 탑층에 됐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행운은 탑층일까요? 아니면 2, 3층일까요? 84 타입의 경우에는 주변 단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9 타입은 주변 단지에 비해서는 높은 분양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간인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 현금 가치를 할인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59 타입은 좀 더 비싼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현장을 한 바퀴 돌면서 여러 가지 지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지가 잘 조성되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에 주변 단지들이 모두 입주하게 되면 새로운 주거타운으로서 각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많은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